중국 경제가 완전 망했습니다. 미국의 규제,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최근 2년 투자가 5분의 1로 줄었고 많은 직원들을 축소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까지 할 것이라 예상되어 중국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에 불안함을 느끼고 과거 중국 공산당이 말한 것들이 많은 부분 과장 및 거짓이 있다는 것을 느낀 중국계 한국인이 처음 한국을 방문하며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모든 역사책과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중국의 업적과 문화가 남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믿었고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주 신기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밀은 제가 평소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짜로 이해해 본 적은 없던 나라, 바로 한국에 대해 제 마음을 천천히 바꿔놓을 비밀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구타오야, 내 혈관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시는 건가 싶거나 저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문이 열려서 제가 전에 몰랐던 세계를 탐험해 보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베이징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강한 경제와 자랑스러운 역사를 믿었기에 중국은 언제나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물과 땅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위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사업 파트너들, 즉 전직 관료나 높은 직급의 임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 해운대, 송도, 신도시와 같은 한국 부동산을 사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미디어에서는 계속 한국이 위험한 시장이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 보도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었어요. 중국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하라고 경고하면서도 많은 상위 투자자들이 몰래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시장인 척하면서도 조용히 자산을 한국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작은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듣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옛 말씀을 곱씹어 보았어요. 혼란스럽고 걱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뉴스에서는 거대한 싱크홀, 방사능 문제를 정부가 은폐하는 일,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엄청난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보며 저는 중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 재난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피난처라고 했어요. 그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힘을 믿어왔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제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선입견과 선전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직접 찾아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어요. 짐을 싸서 김포공항으로 날아갔어요. 제 마음은 질문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발을 내디딜 때 모든 것이 참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제도 휴대폰 한 번의 터치로 끝나는 것을 보며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한국에 관한 진실을 배워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비록 어릴 적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저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안전하고 희망찬 나라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을 바꿀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결정해 보고자 했어요. 이 극적인 시기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리라 믿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첫날을 보내고 나서 본 것과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설레면서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 보도를 듣고 있었어요.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한국의 경제 붕괴 가능성과 부동산 거품이 터질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뱃속이 꼬이는 듯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면서도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베이징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를 기억했어요. 전직 정부 관료나 대기업 임원 등 많은 투자자들이 비밀리에 자산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겉으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곳의 안전함과 안정성을 믿고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혹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한국에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저는 밝은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복잡한 거리로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거리는 활기차고 다양한 색깔의 광고판과 잘 정돈된 보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평소에 믿어왔던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만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된 첨단 시스템과 치밀한 계획이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서 경험했던 매끄러운 이동도 아직 생생해요. 택시 기사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지역의 비즈니스 지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실시간 날씨 업데이트와 뉴스 경보를 보여주는 큰 화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전 세계의 자연재해를 추적하는 디지털 표시판이 있는 건물도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저희는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며 언제든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비밀리에 경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작은 공원에 앉아 벤치에 몸을 기대고 저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함께 걷는 가족과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걱정 없이 알록달록한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니 한국이 실제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중국에서는 여러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지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부유한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한국이 그분들에게 충분히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로 보였을까요? 중국에서 들었던 숨겨진 위험한 이야기와 부유한 사람들의 비밀스런 행동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제 고향에서 느꼈던 불확실함과 한국에서 느낀 질서정연함, 현대적인 분위기 사이의 큰 차이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직접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호텔에 전화해서 유명한 부동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시에 움직이는지 그리고 편안한지 감탄했어요. 조용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그 분위기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으로 사업을 옮긴 한 현지 투자자와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분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인프라와 명확하지 않은 재난 대비 계획 등의 경고 신호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한국이 미래의 도전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큰 희망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겪은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진실은 두려움과 선전에 가려져 있을 때가 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나라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이 매혹적인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복잡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둘러본 후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도시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주변의 모든 것, 건물 하나하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대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제 의심이 서서히 희망과 발전의 명확한 그림으로 바뀌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넓은 대로를 따라 산책을 시작했어요. 노점 시장에서 저는 김 선생님이라는 연세 지긋한 분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신선한 사과를 판매하고 계셨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김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소박하지만 깊은 애정을 담아 자신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때때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기에 진짜 생활은 친절함과 발전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무서운 경고와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달리 여기서 만난 분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에 힘입어 저는 아름다운 정원과 고목이 가득한 유명한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공원은 분주한 도시 속에서 평화로운 쉼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벚꽃 나무가 늘어선 길을 천천히 걸었는데 꽃잎들이 부드러운 눈처럼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원 안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놀며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제 걱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따뜻한 소속감과 가능성이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현대적인 건물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현지 사업가들과 혁신가들이 주최한 작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연설자들이 첨단 기술과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모습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연설자분들께서는 도시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신호등, 그리고 시민 개개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발표자 중 한 분인 소민 씨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소민 씨는 기술을 통해 도시의 안전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밝은 눈빛과 열정 어린 미소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소민 씨께 여러 질문을 드렸고 그녀께서는 친절하게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열정은 정말 전염되어 세미나를 마친 후 저는 큰 영감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즉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나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발견의 세계 속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배운 후 이 도시의 더 깊은 곳을 탐험해 보고 싶었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도시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간단한 언어와 그림이 함께 있는 명확한 안내판들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열차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정시에 도착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공원,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다채로운 동네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함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저는 유명한 기술 지구로 향했어요. 그곳은 세련된 오피스 빌딩과 혁신적인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공정보센터가 있었어요.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날씨부터 대중교통 시간표까지 실시간 업데이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기술 덕분에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절한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께서는 이 도시가 자연재해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센서와 경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를 가이드 투어로 다녀왔어요. 투어 도중 저는 지호라는 지역 사업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지호 씨는 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주문 시스템으로 유명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호 씨께서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이 자동으로 주방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저희 카페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예요. 기술 덕분에 고객분들께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라고 지호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현대적인 생활과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나라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한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강은 잔잔했고 도시 불빛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강변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서늘한 바람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한국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들도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도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모험을 즐기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놀라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도시와 현대 기술을 탐험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만들어 온 전통과 이야기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역사를 직접 이해할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도심 외곽에 있는 전통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마을은 오랜 풍습과 공예를 잘 보존하고 있기로 유명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대나무 피리의 부드러운 소리와 초가 지붕이 있는 집들이 보였어요. 공기에는 나무 연기와 신선한 허브 향이 가득해서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은 가판대에 올라갔어요. 그의 분놀림은 부드러우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은 조부모님께로부터 예술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술은 우리의 목소리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을 담고 있지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헌신과 창의력을 존경하며 한국 문화가 여기서 살아 숨쉬는 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근처 찻집에 앉아 전통 한국다도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찻집은 차분하고 평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도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시면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차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차 한 잔마다 잠시 멈추어 여유를 즐기며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참석했어요. 축제는 전통 음악, 춤, 그리고 음식 등으로 생동감 넘치게 펼쳐졌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고풍스러운 동작으로 옛 전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은 기쁨과 애잔함이 어우러진 선율을 만들어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민속 춤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열정이 마치 큰 가족 모임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어요. 그때 저는 여기서 역사와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새도록 저는 여러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희망과 결단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서 저도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번 한국을 발견하는 여정이 곧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들은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전통을 통해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새로운 인연을 쌓고 어쩌면 한국을 제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은 제게 아직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을 탐험하고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새로운 시장이나 멀리 있는 신비로운 곳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과 미래를 위한 보금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현대 기술과 혁신의 땅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무는 동안 알게 된 옛 친구인 민준 씨를 만났어요.
아늑한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준 씨께서는 구타오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하고 생기가 넘치며 열심히 일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현대 기술을 통해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격려처럼 제게 다가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준 씨도 한때 미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었지만 한국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재난 상황에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과 기술의 균형이 도시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훌륭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작은 집이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웃들을 만나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한국의 예술과 언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어요. 또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 평온함, 그리고 떠나보내야 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약간의 슬픔이 섞인 강렬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여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밝은 미래의 문턱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제 자신에게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의 모든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전의 의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배운 친절, 혁신,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제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은 채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속삭였어요.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성, 용기, 그리고 창의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이해했어요.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경험들이 기대되었어요.